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송탄 출장 소속안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 소장 김병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이기영 부위원장이 무례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주 민원토지 과장입니다.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한상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치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동곤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진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태 건축녹지 과장입니다. 송탄 출장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입니다. 송탄 출장 소속안 제3회 추경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2억 7,046만 원 증액한 211억 6,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 출장 소속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570만 원 감액된 514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송탄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를 포함한 명시이월 17건 91억 7,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 소속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2025년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5억 7,520만 원 증액한 139억 8,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 출장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6,933만 원 증액된 447억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의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38쪽에서 244쪽까지 총목과 소관입니다. 총목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8,998만 원이 감액된 37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장비 지류의 유지비 1억 1,452만 원, 송탄 출장소 통신망 유지 관리를 위한 미디어 게이트웨이 고도화 자산 취득비 5,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8쪽까지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59만 원이 증액된 6억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사업에 1억 3,400만 원, 지적 측량 성과관리 사업비로 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25만 원 증액된 5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입지 및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납세고지서 송달 건수 증가에 따라 우편요금 4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364만 원이 증액된 24억 8,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 등으로 11억 2,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408쪽에서 410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1만 원 증액된 6억 9,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양곡비 지원으로 2억 1,417만 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4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119만 원 감액된 4억 2,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면 정서차와 고압 살수차 및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60쪽까지 송탄 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059만 원 증액한 68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명세서 272쪽에서 278쪽까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11만 원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비로 19억 7,2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18억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4쪽까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049만 원이 감액된 44억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612만 원, 녹지 산담 포함 유지관리 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순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탄 출장소 올해 내년 25년도 예산이 378억 원 정도 되죠? 네. 예. 보니까 뭐 늘어난 거는 줄은 데도 있는데 크게 늘어난 건 건설도시가의 장기 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보상 때문에 네, 늘어나는 게 83억 핵심이죠. 네. 지금 세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송출은 뭐 대부분이 다 세외 수입인데 뭐 보조금이라든가 우리 지방세들은 다 본청에서 받고 각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는 게 주로 이제 세입인데 보면 이제 임대료 수입이 있잖아요. 아까도 푸른도시 사업소 하는데 푸른도시 사업소는 올해는 한 2천만 원 정도 임대료에다가 입찰을 붙여서 내년에는 임대료 수입을 5천만 원으로 잡았다고 아까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세외 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도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이 아니라 입찰을 정확히 붙여서 적절한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원토지가에 보면 증치 수입 뭐 이래갖고 수입 내역이 있어요. 면동하고 인증기용 증치 수입 면동이 지금 몇 개가 이게 설치돼 있어요? 여기 관할은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무인 민원 방역기하고 또 그냥 우리 직접 가서 띄었을 때 비용이죠? 네, 송출 관할 11개 읍면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몇 대나 설치돼 있어요? 거기 증치 수입 보니까 200만 원 정도밖에 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네, 저희가 23년 11월부터 무인민원 발급기에 등초본 수수료가 감면되었기 때문에
예,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이제 보면 밑에 보면 과태료도 있는데 이게 세입이 똑같아요. 전년도나 내년 그간 25년도, 24년도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징수 실적이나 또 개선 방안 같은 것들 해서 세입 추계를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송출 지역경제학과에도 보면 그 임대료 있잖아요. 각종 뭐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임대료도 이게 보면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도 좀 검토를 해서 적절한 임대료나 그 사용료가 어떤 건지 해서 좀 본청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세 개가 다 저기 돼 있으니까 그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상적으로 해왔으니까 쭉 그냥 사용료 받았으니까 받았고 뭐 임대료 받았으니까 받았 이게 아니라 맨날 세입은 없다 그러고 뭐 세수는 적다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문제의식이 뭐 세입이 넉넉해서 좀 여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해왔는지 이 속에서 좀 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출 그 환경 위생과에도 보면 그 음식 및 쓰레기 수수료가 조금 더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과징금은 이제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세입을 잡으셨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과태료 수입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로 1억 7,800. 1억 7,800인데 1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물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하면 안 되도록 홍보가 잘 되고 잘 지켜지면 뭐 과태료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이제 올해 1억 7천 현재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하면 좀 더 늘어나는데 여전히 25년도 1억을 잡았는데 이거라면 과태료 부분에 대한 홍보들을 많이 해서 과태료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냥 1억 잡았으니까 또 잡은 건지는 좀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세액 수입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워낙 또 일도 많으시다 보니까 또 세입을 이게 추계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세입 추계도 보면 그 폐기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안출해서 제출한 내역하고 그 송출해서 제출한 과태료 내역 세입 추계 그 내역이 서로 항목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출도 저기 소장님 계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야 네 개. 근데 송출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송출이 더 세세하게 제출을 해주신 건 맞는데 또 이제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과태료가 송출은 뭐 개발이 많다 보니까 뭐 발생할 여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해서 그리고 오늘 아까 자동차 우리 사업소 어제 이렇게 자동차 그 과태료에 대해서 통장에서 이렇게 잔고가 있으면 그걸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갖고 10배가 늘어서 징수를 했다고 그래요. 대신 이제 민원이 폭발적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받는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칭찬은 제가 어제 했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거 안 받아서 시효가 지나서 못 받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뭘 했냐. 그 전에 이 자동차 차량 등록 사업소 소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한 게 있었지 않느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어려움들은 좀 우리 소장님이 뭐 본청하고도 협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좀 인센티브도나 성과도 좀 지급하고 다양한 형태로 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 또 그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 속에서 그냥 안 내면 그만이다. 물론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우리들 인식 속에는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런 인식이 일부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세입을 좀 세외 수입을 통해서 그게 무슨 어떤 때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야 이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또 그 민원도 사실은 덜해지는 거거든요. 안 하다가 갑자기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에서 그 환기 그 시설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 그 식당에서 우리 조리하시는 분들 보면 그 환기 때문에 그 가스나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 건강상에 되게 안 좋아서 요새는 그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그 조리나 또 조리도 뭐 요새는 심지어 그 무인 로봇 해갖고 돌리는 것까지 설치해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환기 같아, 환기. 그래서 우리 집에서야 조금 만드니까 괜찮은데 대량으로 이렇게 구내식당에서 일정 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환기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희 송출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환기 문제는 대체로 지금 해결이 됐다고 이제 네. 보고요.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산출내역 별첨 자료가 있는데 그 송탄 충장소 이게 공용 차량 유지관리 사업명서 240페이지인데 통합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이렇게 여기 얘기하신 절감이 기대됐다고 하는 거. 네, 이거는 뭐 이제 우리 출장소 관할 전체 각 개별 부서에서 그 가입하던 자동차 보험을 통합해서 저희 이제 총무과에서 이제 가입을 하면서 일단은 제일 먼저 큰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산 절감일 것 같습니다. 요거를 3집대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해서 저 최저가 응찰 대략 된 어느 정도- 곳에다가 저기 예. 이제 계약을 할 테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어느 있을 정도 거고. 돼요? 지금 올해 처음 처음 하는 예,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략 예상하는 게 뭐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은 절약될 수 있어요? 2, 300이라도? 네, 한 뭐 총액이 저희가 이제 3천여만 원 이제 보험료 예산인데요. 글쎄요, 아직 뭐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무슨 어렵지만 말씀인지 예. 알겠어요. 하여튼 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제가 이거는 사실 8대 때도 몇 번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청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본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럼 안출도 이번에 하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신 거 잘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죠. 그러니까 렌탈도 마찬가지 같은 고민이 들어요. 렌탈 하는 거. 이제 렌탈도 각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렌탈하면 당연히 단가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뭐 한 4년, 5년 있다 하신 거라도 하여튼 늦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하고 진이천 유원지와 관련해 그냥 한 말씀 드리면 거기는 요새 또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나 또 복구비 이런 건데 그런 피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잠겨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기관이나 그 사례들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강도 매번 침수되거든요. 한강 유원지 그 한강변. 그래도 거기는 잘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한강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복구나 이런 부분도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거기한테도 좀 벤치마킹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을 좀 줄인 건 내역은 알겠는데 좀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쏘신 거예요?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손남영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누구시지? 주무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네? 주무팀장이. 팀장님. 네. 그 사업 설명서 44쪽에 보시면은 그 전통 책자 갖고 오셨어요? 팀장님? 그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키세요. 예, 있습니다. 여기 송탄 출장소 쪽이 서정리 시장, 송탄 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있는데 올해 감액 추경이 한 700만 원, 713만 2천 원 감액 추경이 들어갔는데요.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금 12월 달인데 예산이 남아요? 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예, 의원님 지금 현재 5천만 원 잡혀 있는 상황. 아니요. 내년도에 네네네. 예, 5천 원을 잡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비용들은 대부분 등기구나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유지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 예, 네. 좀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 본청 일자리 경제과에 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화장실 공중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관리해주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천 내에 있어서 거의 이제 대부분 유지 보수나 어떤 세세한 부분이 근데 이제 거기 파손됐습니다. 화장실에 이용되는 소모품, 휴지라든지 또 아니면 방향제라든지 또 마대 걸레 마포걸레라고 그러나요? 마대라고 여러 가지 등등 세제 락스 이런 것도 청결하게 닦으려면 다 이런 비용이 다 지원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로는 주로 시설비나 이제 교체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다달이 저희 현장 우리 담당자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회장님이나 매니저분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그러니까 재래시장 상인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체 보고 상인회라고 그러는데 자부담 이런 금액은 없습니까? 상인회에서 자부담 몇 프로 있어요? 이제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려우시다 싶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그 수리 비용이나 이런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 할 수 없는 조금 힘들다 싶은 부분은 이제 본청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도심의 그 주택은 지금 굉장히 그 열악하게 돼 있어요. 이제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예전에 그 사용했던 변기를 무슨 변기라고 그러죠? 좌변기라고 그래. 네? 와변기? 네네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저기 그런 시설도 지금 구도심에는 상당히 많이 그 존치가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그 근생 시설에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화장실을 개선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예, 위원님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지금 지역경제과는 그 재래시장 주로 이제 관리 차원에서 재래시장만. 예, 수리수선이나 관리에 많이 그 집중되는 일자리 부분이 경제과에서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아마 협의를 하면 네, 협의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로 그 재래시장 관리나 수리수선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우리 있습니다. 소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출장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입니다. 그 시설물 신축이나 뭐 큰 사업은 시청에서 보통 하고요. 출장소에서는 이제 그 시설물에 따른 유지 관리인데 저희 지역경제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계 시장에 대해서 그 시설 간단한 유지 보수 사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알아듣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주가 따로 있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생 시설에서 어떤 그 영업항에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세입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그 뭐 건축물이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보다는 이제 화장실이겠지. 자체 내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 있어요. 근데 건축주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매월 임대료만 받으면 돼. 보증금 뭐 일부 얼마 이제 받아놓고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가 그거를 개선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세입자도 뭐 거기서 뭐 영구적으로 뭐 몇십 년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생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불편하지 않겠냐. 뭐 세입자는 뭐 그렇다고 치고 예? 본인이 감수하고 화장실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생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뭐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을 하실 때 좀 되게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소규모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가 있고 이제 빌라가 있고 건축물이 있으면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건축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사업은 제가는 아니 지금 뭐 공동주택도 오래된 뭐 빌라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금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평택시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일자리 경제과하고 한번 일자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경제과나 건축과나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경제. 그럼 송출에는 일자리 경제과 업무 보시는 팀이 없어요? 저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한 업무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상계 시장 그 관리 유지 관리 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장님께서 좀 고민 좀 해 보시고 일자리 경제과 쪽에다가 의뢰를 하시는지 해서 좀 뭐 한 번에 많은 양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별로다가 읍면동 지역별로다가 좀 신청하시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정과는 그 징수율은 어때요? 세금 뭐 체납은 어느 정도나 지금? 예, 체납 부분은 체납 기동템이 생긴 이후로 특히 징수율이 좋아져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순수 목표액은 이제 50억이었었는데 81억 1,900만 원이 지금 징수됐고요. 나머지 이제 정리보류까지 포함하면 저기 원래 목표액이 한 200%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럼 체납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입 규모가 이제 전체 그 세 군데에서 여기가 이제 거의 한 45% 이상이 지금 비중하고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문제 그러면 올해 체납 액수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11월 올보 기준으로 해서 382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물론 현년도, 관년도 여기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관년도가 이제 누적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237억이 지금 현재 있고 현재 이제 144억 정도가 현년도 체납액에 그 이르고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보고 뭐라 그러죠? 일명? 고의적 체납적 일부러 본인이 낼 능력이 되는데도 체납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나? 고질 체납자 말씀하십니까? 고질 체납자. 체납자는 이제 저기 이제 원래 애초부터 이제 어떤 세금이든 아예 안 내겠다는 사람들이 네, 포지션을 고질- 갖고 있는 사람 고질 네. 체납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일명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납자분들한테. 납세 기피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납세 과장님 기피자 한 2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예금 압류랄지 금융 자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 도시과 팀장님 오셨나요? 네,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네네. 그 모곡동 차고지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소장님 잘 아시죠? 그 버스 차고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진입 도로 때문에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건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좀 하셨습니까? 내년에? 그 이제 지금 예산이 사실 이제 뭐 경기가 지금 재정 형편이 지금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이제 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못했고요. 그 일단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 확장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뭐 몇몇 분의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과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뭐 여기 이 자리에 이은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지만은 그동안 또 저나 이은하 의원님도 수도 없는 그 민원을 접수를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행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몸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 사항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쉽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쓸 예산 편성을 우리가 쉽게는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 생활적으로 말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말로 해서 안 움직일 때는 물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뭐 삭발을 좀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삭발할까요? 그 의원님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으로 소장님이 A4 용지 물량으로다가 해서 그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 현재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뭐 거기서 우리 소장님 퇴임이 언제쯤이신가? 내년 연말이라 그랬죠? 내년 연말. 네. 그 거기에 대한 사업 답변서를 꼭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오늘까지도 전화가 왔었어요. 통장님한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중교통과의 박상원 과장님인가? 그 과장님이 승진하면서 대중교통과장으로 오시면서 계속해서 그 시달림을 받고 계시고, 그 여러 그 공직자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원 사항을 많이 접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그런 급한 사업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오늘 답변이 왔는데 지금 그 가로등 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탄 IC 방향으로 가는 도로, 그러니까는 브레이시티 사업 그 단지 내에 신설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 설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야간에는 암흑의 그 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질문을 드렸더니 내년 6월 달이나 돼야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비상발전기를 갖다 설치게 해놓고 이동식 서치레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야간에 빛을 좀 밝히라고 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그 담당 과장님인가 누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그 답변을 받으세요, 소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제가 명함 아까 카톡으로 받으실 건데 내가 그 담당자분 성함하고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 계획에 대한 안을 받으셔서 전화 이은하 의원님한테 우리 또 산업건설 위원한테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녹지과 한 가지만. 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건설도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 조경 식재 때문에 내가 건축녹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할 때 도로 폭이 규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1차선 규격이 3.5m 맞나요? 3m에서 3.5m인가요? 3m는 넘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평균이 3.5m 잡고 뭐 2차선이면은 7m. 그리고 편도 2차선이면 7m, 왕복이면 14m. 뭐 중앙선 빼고 이제 차선 그 간격 빼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보통 인도를 우리가 도로 개설할 때 설계를 보통 몇 미터를 넣죠? 설계 인도 폭을 그 뭐 대충 뭐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은 뭐 좁은 데는 2m도 하고요. 넓은 데는 한 4m에서 6m까지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3m 정도 말씀들 하시더라고. 근데 뭐 1m 20, 1m 30 이렇게 나오는 인도 폭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 그 확포장한 도로인데 위치는 쌍용자동차 옆에 그 거기 몇 번 도로라고 그랬죠? 우리 팀장님 모르시나? 확포장 도로 그 저기 동강 아파트 쪽 쌍용 기숙사, 쌍용자동차 기숙사 옆에. 잘 모르시고. 거기가 이제 올해 준공을 했어요. 6차선 확포장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등성이 져가지고 고바이고 한쪽은 그 거기도 뭐 이렇게 아주 평지는 아닌데 약간 이제 고바이식으로 갔는데 인도폭이 좁아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더니 중앙선에
그 나무 식재를 했더라고요. 중앙선에다가. 그리고 양쪽에 3차선, 3차선, 6차선. 그리고 또 가로 조경을 또 식재를 했어요. 그게 한 70cm에서 80cm 되더라고, 폭이. 그러고 나서 인도폭을 재보니까 1m 20 나와요. 또 이쪽에는 옹벽 보강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설계도를 기본 설계도를 할 때 왜 그렇게 설계도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까도 내가 전 시간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건설 교통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평택시가 100만 도시의 인구의 어떤 도시로 변화하는 도시인데 지금 타 도시에 가면은 주차장 시설이나 인도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신도시 쪽으로 가면은. 근데 평택은 뭐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런 쪽이 좀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협조해요. 협조해.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뭐 이 자리에 뭐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뭐 관련 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파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그 예산안 심의를 이제 다 마치고 예결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송출은 특별히 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내역이 있습니까? 그게 없죠? 저희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까? 네. 뭐였죠? 그 총무과 소관에 그 전지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청사. 전지 작업하고 크린하우스 가림막 설치. 네, 예, 예.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토지과에 그 개발이 환수한 예산이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그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예결위에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추가 삭감 사항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설화의 주된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송출에서도 혹시 뭐가 있나 해서 한번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갈평 보도 육교 철거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팀장님이신가요? 네. 예. 10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 또 사업 개요는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철거공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산출 내역이 이 10억이라는 철거 비용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혹시 이 철거 내역에 대해서 견적 같은 걸 미리 받아보신 건가요? 네, 실시 설계 용역이 10월에 끝났습니다. 이제 예. 거기에서 10억을 산출을 해내신 건가요? 네, 지금 산출된 정확한 내용은 8억 5천인데 이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입찰의 업체 선정 후에 저희가 철도 구역 내 행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철도 공사에서 요청한 사항들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 5천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게 뭐 위치라든지 또 어떠한 그 철거 공사를 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많이 이제 공사비는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 육교 밑을 오가는 뭐 사람이나 차량이나 철도나 매번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를 상황을 잠깐 보면 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뭐 서초구의 어떤 학교 앞에 보행 육교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이제 전액 그 시비 반영을 해서 하는데 2억 5천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뭐 잠깐 뭐 인터넷 잠깐 열어 보니까
그 경북 영주시의 어떤 초등학교 보행육교를 철거하는 데는 뭐 1차 철거비는 저 자세히 모르겠으나 1차 철거하는 게 보니까 자동차 통행하고 상관이 없는 곳을 이제 먼저 철거하는 게 1차 철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2차 철거 사업이 이제 그 차량 통행하는 그 위 상단부를 철거하는 것 같은데 한 6,50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게 이제 과연 이 철거 예산 자체가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뭐 혹시라도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해가 되면 네. 뭐 잠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혹시 예산이 좀 과하게 좀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라고 하면 조금 부분 삭감을 해도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최준구 의원님. 앞서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질문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관련돼서 가지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이고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구입을 완료하셔서 내년에 편성은 안 해주셨는데요. 구입 내역을 보니까 지산 초록도서관도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출장소에서 해주셨어요. 여기 도서관 사업도 그 출장소에서 관할을 해주시나 보죠. 18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하단의 두 번째. 네, 저희 이제 송탄 출장소에서 전산, 행정망, 통신망에 관해서는 저희 송탄 출장소에서 북부 지역의 모든 시청기관, 보건소, 뭐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뭐 의회 그런 거는 일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방 행정망 이러는 것은요. 좀 특이하게 도서관이 눈에 띄어서 여쭤봤고요. 4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인 것 세무과네요. 전자고지를 이제 시행을 해 주시다 봅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나 보죠? 시행을 했습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우편 비용 가지고 이렇게 우편 비용을 좀 전략하고자 해가지고 했는데요. 네. 고시서로 하던 거를 전자고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게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예상보다 이게 발송 비용 면에서 따졌을 때는 58.4% 절감률이 있었고요. 처리 기간이 일단은 고시서를 보내게 되면 고시서 발송 작업부터 해가지고 오래 걸리죠. 소요되는 게 6일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즉시 발송이 돼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수수료해서 총 970만 2천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자료로만 보면 예.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체납 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이용이 시작이 되면서 예.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을 해서 발송하는 비용이 이제 154만 원이 이제 감해져서 예산 추경이 돼서 154만 원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와 수수료를 더하면 970만 원이 이제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료로만 보면. 네. 근데 이게 모바일 전자고지가 업무 효율과 이 속도감에 있어서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비용은 더 드는 건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시서 고시서 일단은 제작하던 거를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일반 정기분 고시서랄지 수시분 고시서는 아직까지는 전자고지를 통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체납 안내문에 대한 예산을 전략된 걸 이제 154만 원 여기 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모든 이제 주민번호 없어도 이제 주민번호만 저희가 제공하면 그걸 암호화해 가지고 카카오 계정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전자고지가 돼요. 네. 안내문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좀 혁신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가 이제 암호화 변환 그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10만 원, 이게 1년에 보통 체납 안내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데 네. 55만 원씩 해가지고 이해는 그 암호화 저기 하는데 그 들어간 서비스 그 서비스 이용 네. 콘텐츠 이용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자고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건당 예를 들어 납부로 바로 이어지게 되면 평균 187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23,000건 해야지 2회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세워서 이게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 설명 자세히 주셔서 이해했고요. 네. 근데 체납 안내문 및 고지서 제작이 이거보단 훨씬 더 예산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자,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종이 페이퍼로 만들어서 예. 발송을 하는 것 대신에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자고지서를 발송을 하자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종이 페이퍼로 만들었던 것을 4,400만 원, 440만 원이었던 거를 286만 원으로 줄여서 154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154만 원을 줄였습니다. 라고 적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종이 발급은 체납 안내문과 고지서를 종이로 발급하는 거는 286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체납의 이제 고지 건수가 이제 이 송탄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고독 신도시 개발 등 체납이 이제 부가 규모뿐만 아니라 체납 규모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정도를 그 감할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체납 고지서 부분 저희가 체납을 전혀 안 보낼 수는 없어요. 저희 안내문을 60년생 저희가 기준을 60년 1월 1일 이후생들은 카카오로 일단 발송을 해서 거기에 계정이 없는 사람들 60년 이후생이라 할지라도 계정이 없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 예산을 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 건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컨텐츠 이용료에 대해 부가 별도로 이게 부과되는 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효과로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효과가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편 고지 비용 발송 건수 187원 보통 일반 고지 비용이 지금 430원이잖아요. 400원 이상이잖아요. 400원, 43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 건당 187원이면은 보통 예산 비용이 58.4% 정도 절감 그러면 체납 안내문 고지서 제작 말고 예. 발송 비용이 따로 있었네요. 이게 발송 그렇죠? 비용이 사실은 우편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우편 비용은 분명히 그 증감이 이렇게 증감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과도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처음 했는데 내년에 이 비용을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바일 오프라인으로 고지하던 거를 전자고지를 함으로써 이제 효과를 발생하는 거는 2, 3년 정도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38쪽에 있는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 4억 이게 확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 저기 고지서 송달 우편 비용은요. 네. 이건 전자고지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반 우편 비용의 예산에서 저기 한 건데 저희가 이게 그 고지 건수, 부가 건수는 사실은 옛날에 토지 있을 때하고 사실은 주택과 이제 건물, 상가 건물을 지어졌을 때 고지 건수는 사실 고독 같은 경우는 3배로 는다고 봐야죠. 토지로 한 건으로 부과되던 게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건물분 재산세 나가고 토지분이 나가다 보니까 고지 건수는 사실 증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 현황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매년 우편 비용이 송탄 지역 같은 경우 매년 10%씩 그 고지 비용 우편 비용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지 비용이 이제 2025년대는 좀 감소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 정도 이렇게 그 예산을 좀 줄어졌다고 이게 증가율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면 제작 비용과 안내문 제작 비용과 우편료가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작 비용은 줄긴 했는데 발송료나 이런 것에서 확 줄어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 주십시오. 이따가 저는 설명 따로 자료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 도시과 1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재해대책 기간 지하도 펌프장 운영 지원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재해대책 기간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재해대책 그래서 5개월만 편성이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5개월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하도 펌프장. 네. 우기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시에. 네. 그러면 이게 우기시에만 여기에 어떤 인력이 배치되거나 그렇게 운영이 되나 보죠? 이제 평소에는 이제 침수나 그런 위험이 없기 예, 때문에.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기시는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칸에 있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유지 관리 용역도 우기시에만 하나요? 이거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거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지향차도에.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시범 사업으로 5개월만 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일단 시범을 해보고요. 예, 적절하면 이제 추경으로 더 편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해야죠. 아, 용역을 줘서 이 네네. 용역사가 네, 지금 운영을 예. 잘하게 용역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는지 네. 아니면 직접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유지를 관리를 하는 게 맞겠는지를 네,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진입 차단 시설에서 처음 설치한 거니까 예,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위에 있는 현수막 좀 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났는데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뭐 이 예산 관련돼서는 아닌데 출장 사업회 보도 정비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이제 고덕 신도시에서 교보생명과 이제 그 도로공사가 연계해서 하면 그때 해야지 지금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가지고 어차피 물론 다 하면 좋은데 공사를 그때 들어갈 거기 해야지 더 때문에.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주시면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례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시는 한인수 총무과장님, 진치권 환경위생과장님 소회를 듣는 짧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인수 총무과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12월 말로 해서 이제 공도 연수로 이제 공직의 현장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뭐 여러 제 마음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마음은 이제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한 30여 년 이제 우리 저 공직에 있으면서 늘 함께 해주셨던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 그다음에 후배 공무원님들이 있어서 오늘에 여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남은 한 해 그냥 다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세요. 그다음 우리 진치권 과장님. 네. 저도 약 한 35년 정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선후배 동료들 그리고 우리 저보다 이제 좀 늦게 들어오신 후배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제가 칠 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만나셨던 분이라 더 마음이 애틋하네요. 가시는 분들도 시원섭섭하지만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공직생활에 오랜 시간을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